이강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은퇴를 요구했는데 선 넘은 이강인 행태에 열받은 안정환. 탁구 3인방 충격 발언. 논란 끝에 레비 회장. 손흥민에게 파격적 규모 종신계약 제안. 차범근 전 감독이 축구대표팀 이강인과 손흥민, 30일 토트넘, 위 갈등을 언급했다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세대 갈등을 풀어내려면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강인의 부모님과 내가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고 했는데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된 발언은 29일 서울 종로구 HW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36회 차범근 축구상 시상식에서 나왔다. 차 전 감독은 이날 시상을 끝내고 축구 선수들을 키우는 학부모들과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며 대표팀 내용에 대해 입을 열었다. 차 전 감독은 유럽에서는 선후배나 어른의 개념 없이 모두가 동료라는 생각이 있고 코칭 스태프에게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며 유럽에서 생활한 어린 선수들은 자신이 경험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닮아갈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동양적인 겸손과 희생이 혹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책임감이 자칫 촌스럽고 쓸모없는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동양적 인간관계야말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무기이고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차 전 감독은 박지성 선수가 세계적인 명문 구단에서 사랑받고 선수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이고 또한 저의 비결이라며 다른 문화를 경험한 세대 간 마찰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교육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늙었고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니 몹시 부끄럽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설사 아이들이 소중함을 모르고 버리려 해도 아이들이 존경받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어른들이 다시 주워서 손에 쥐어줘야 한다며 이걸 가르치지 못한 이강인의 부모님과 뻔히 방향을 알면서 알리려 애쓰지 않은 저 역시 회초리를 맞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차 전 감독은 손흥민 같은 주장이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도 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손흥민은 아버지가 엄격하시다 보니 아들 교육을 잘 시켜 팀을 잘 이끌어갔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더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야 되지 않을까 라며 손흥민을 치켜세웠다. 다만 이날 인터뷰를 놓고 차 전 감독이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네티즌들은 차 전 감독이 어른들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이해되지만 굳이 이강인의 부모를 들먹일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발언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부모를 비교한 것처럼 비춰 차 전 감독이 손흥민을 편애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더구나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은 이미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강인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손흥민을 찾아가 직접 사과했다고 밝혔다. 손흥민도 같은 날 SNS에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저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며 강인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다신 하지 않도록 모든 대표팀 선수가 옆에서 특별히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리버풀 미넨 대신 토트넘행 아약스도 노렸지만 금액 듣고 포기. 영국 매체 스퍼스웹은 29일 한국 시간 과거 아약스를 맡은 알프러트 스레더르 감독의 인터뷰를 전했다. 그는 판더펜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스레더르 감독은 우리는 다른 옵션이 없었다. 판더펜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그의 몸값이 너무 비쌌다 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당시 아약스는 켈빈 베시와 아흐메트잔 카플란을 데려오기 전에 판더펜 영입을 노렸다. 그러나 이적료가 너무 컸다. 아약스는 그의 영입을 포기해야 했다. 이 매체는 아약스는 지난 2022년 판더펜 영입을 노렸다. 그러나 구단이 데려오기에 너무 몸값이 비싸다고 판단됐다 라고 언급했다. 이어 판더펜은 지난 2년간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네덜란드 폴렌담에서 활약하며 볼프스부르크의 관심을 끌었고 그는 분데스리가에서 짧은 기간 큰 명성을 쌓았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토트넘은 판더펜을 데려오기 위해 이적료 4,300만 파운드를 지불했다. 그는 올 시즌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훌륭한 호흡을 선보이고 있다. 라고 전했다. 판더펜은 뛰어난 피지컬과 운동 능력을 소유한 센터백이다.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팀 내 최고 주력을 자랑한다. 지난 2022에서 23시즌 총 36경기서 한 골 2도움을 기록했다. 분데스리가 33경기 모두 선발로 출전했다. 수비 시 빠른 발과 피지컬과 상대에게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고 수비를 읽는 이해도도 뛰어나다. 후방 빌드업을 통해 동료에게 찔러주는 패스도 안정적이다. 네덜란드 국적인 버질 판 다이크, 리버풀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제2위 판 다이크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희소성 있는 왼발잡이 센터백이기도 하다. 중앙 수비수뿐만 아니라 왼쪽 측면 수비수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능력도 갖췄다. 바이에른 뮌헨과 리버풀의 관심도 받았지만 그는 토트넘행을 선호했다. 그 선택은 현재까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올 시즌 총 18경기서 한 골을 넣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16경기 모두 선발로 나서면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펼치고 있다. 3. 형 찬스로 17세의 레알 입단.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오? 음바페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PSG, 파리 생제르맹을 떠난다. 스페인, 마르카, 영국, BBC 등 복수의 매체들은 지난달 중순 음바페가 레알과 합의를 마쳤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음바페는 레알과 5년 계약을 맺었으며 그 대가로 세후 최대 2천만 유로, 약 289억에 달하는 보너스를 받을 예정이다. 당연하게도 음바페는 최고 수준의 대우를 약속받았다. 마르카는 몇 가지 사항들을 조정한 뒤 음바페는 세계 최고의 선수라는 비공식적인 타이틀을 바탕으로 레알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선수가 될 것이다. 토니 크로스나 루카 모드리치처럼 레알 선수들 중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선수의 연봉과 차이가 많지는 않다. 라고 했다. 돈 외에도 음바페가 추가로 요구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자신의 동생인 에단 영입이다. 현재 PSG에서 음바페와 함께 뛰고 있는 에단은 형만큼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주로 여겨진다. 스페인, OK 디아리오는 레알은 음바페의 동생도 영입할 것이다. 레알은 음바페의 동생인 에단 영입에도 합의했고 에단은 FA, 자유계약, 신분으로 이적료 없이 레알에 합류할 예정이다. 라며 레알이 음바페와 함께 음바페의 동생인 에단도 영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매체에 의하면 이는 스페인 언론인 에두아르도 인다가 엘 치링기토 데 메가를 통해 제기한 주장이다. 인다는 음바페와 레알의 계약은 2주 전에 체결됐지만 며칠 전에 가족이 제안을 들고 나왔다. 이는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선수와 음바페의 가족은 사전 계약에 추가 조항을 요구했는데 이는 변덕이기는 했으나 음바페의 합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라고 설명했다. 레알과 사전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추가로 더한 조항이 바로 에단 영입이었다. 인다는 음바페와 그의 가족은 레알의 음바페의 동생인 에단 영입을 요구했다. 레알은 이 부분에 대해 생각했고 결국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에단은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 2군에 합류할 예정이다. 그는 17세이고 현재 PSG U19팀에서 오랫동안 뛰고 있다. 고 덧붙였다. 현재 17세인 에단은 PSG에서 1군에 데뷔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기는 유스팀에서 뛰고 있다. OK 디아리오는 에단이 이번 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청소년 리그를 치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1군에서 뛸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레알에 오더라도 1군이 아닌 카스티아에 입단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에단도 잠재력이 있기에 실력만 좋아진다면 1군에 합류할 수 있을 전망이다. OK 디아리오는 에단은 레알에 이적료 없이 합류할 것이고 레알은 그가 1군과 카스티아 사이 어딘가에 두기를 계획하고 있다. 에단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연마하기에 흥미로운 다이아몬드라는 점이다. 라고 했다.
에단 영입과 별개로 레알은 다른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모양이다. 레알은 이번 시즌이 끝나고 우에파 유럽 선수권 대회가 열리기 전 음바페를 팬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음바페가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오케이 디아리오는 레알은 음바페가 유로와 올림픽에 모두 참가하고 싶어하는 바쁜 여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음바페 이적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레알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음바페는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4. 지단이 맨유 감독직을 거절한 이유는 영어 공부할 생각 없다. 지네딘 지단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직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영어 때문이었다.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는 1일 이하 한국 시간 지단 감독이 맨유의 감독직을 원하지 않는다. 이유는 영어 때문이었다. 지단 감독은 영어를 잘하지도 않고 앞으로 영어 공부할 생각이 없다. 지단 감독의 차기 행선지는 프리미어리그 PL가 아니다 라고 보도했다. 지난 시즌 맨유는 나름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 아약스에서 좋은 축구를 선보인 텐 하흐 감독을 선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시즌 초반에는 흔들리기도 했지만 텐 하흐 감독은 변화를 주면서 위기를 넘겼다. 빠른 공수 전환으로 상대를 괴롭혔고 3위로 시즌을 마치며 유럽 축구연 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에 진출했다. 트로피도 들었다. 맨유는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EFL컵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 여름 영입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다비드 데 헤아의 대체자로 안드레 오나나를 영입했다. 텐 하흐 감독은 아약스 시절 오나나를 지도한 경험이 있었다. 맨유는 스트라이커의 부재를 씻어내기 위해 라스무스 회이룬을 데려왔고 메이슨 마운트도 품으며 공격의 창의성을 더했다.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시즌 초반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졌다. 부상자들이 속출했고 제이든 산초, 안토니 등은 경기 외적인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맨유는 리그 12위까지 추락했고 UCL 예선조 4위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승점을 쌓으며 유럽 대항전 진출의 희망을 살렸다. 맨유는 현재 승점 44점으로 6위다. 하지만 영입에 사용한 돈을 감안했을 때 매우 아쉬운 성적이다. 그래서 텐 하흐 감독 경질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텐 하흐 감독의 후임으로 지단 감독이 거론됐다. 지단은 선수 시절에도 엄청났다. 뛰어난 볼 컨트롤, 드리블, 패스 등 보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플레이를 선보였다. 지단은 축구선수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사상 위대한 상 중 하나인 발롱도르를 받았고 유벤투스, 레알 마드리드에서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프랑스 대표팀을 이끌고 1998 프랑스 월드컵, 유로 2000에서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선수 생활 이후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 레알 마드리드 수석 코치,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 감독을 거쳐 2015에서 16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지휘봉을 잡았다.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이 경질되면서 시즌 중도에 감독이 됐다. 지단 감독은 뛰어난 선수 장악 능력을 바탕으로 대업을 이뤄냈다. 2015-16, 2016-17, 2017에서 18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에서 모두 우승을 거머쥐면서 UCL 3연패를 달성했다. 리그에서는 2016-17, 2019에서 20시즌 우승을 차지했다. 2020에서 21시즌을 끝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떠났다. 이후 지금까지 무직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